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시장 골목. 좁은 골목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불빛의 주인은 70대의 국밥집 사장 박순애입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뜹니다. 손끝은 굳었고 허리는 자주 쑤셨지만 불을 지피고 국을 끓이는 일은 손에 익은 의식처럼 이어졌습니다. 커다란 냄비 속에서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겠지요. 순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불세기를 조절했습니다. 조금 뒤 남편 최만수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늘 같은 시간에 가게에 나타납니다. 손에 든 헝겊으로 식탁을 닦고 의자들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아내를 향한 다정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가 준비한 김치와 다대기를 정리하는 동안 밖에서는 트럭들이 도착하며 시장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단골 손님 김미정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사장님, 오늘도 냄새가 참 좋아요.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미정 씨. 어제보다 좀 더 오래 구웠어요. 오늘은 국물이 더 깊을 거예요. 그들의 짧은 대화 속에 수십 년의 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에 들어오며 아줌마, 늘 먹던 걸로요. 하고 외칩니다. 순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퍼담고 김이 오르는 그릇을 손님들에게 내밉니다. 그들의 표정이 밝아질 때마다 순애는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자주 저리고 어지럼증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만수가 눈치를 채고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요? 순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친 뒤 순애는 평소보다 오래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물을 식히다 손에서 힘이 빠지더니 냄비가 흔들리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몸이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깨진 그릇 소리에 만수가 놀라 달려와 그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만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메아리칩니다. 순애의 입술은 희미하게 떨리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만수는 당황한 손으로 전화를 붙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날 밤 국밥집의 불은 꺼지지 않은 채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앞으로 찾아올 긴 겨울을 예고하듯 가늘고도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고 그 아래에서 박순애는 하얀 시트를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창문을 타고 흐르며 묘하게 차가운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뒤 담당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검은 글씨로 위암 3기라는 단어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글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최만수의 손은 서류를 받는 순간부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차분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멀리서 울리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술비, 치료비, 장기 입원 같은 말들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애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조금만 아픈 거예요. 하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단골 손님 김미정이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빛은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미정 씨. 병원밥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녀의 말에 미정은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마치며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서는 길, 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고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만 괜찮으면 나는 아무래도 좋아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통장을 꺼내 펼쳐보니 숫자들이 적막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숫자들을 따라가던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는 택도 없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서랍 속의 보험 서류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기약이 없었습니다. 새벽녘 그는 창문을 열고 어둑한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어제까지 불빛을 내던 순애의 국밥집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던 만수의 눈에 말없는 절망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위해 지정된 진료실로 향하던 그녀는 문 앞에 붙은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외과 전문의 이연우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순애는 그저 평범한 의사라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순애 환자분 맞으시죠? 앉으세요. 그의 말투는 단정했지만 시선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순애의 얼굴을 본 그 순간 이연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미소와 손끝의 온기가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순애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내 병이 그렇게 심한가요? 라고 묻자 그는 의학적인 설명보다 먼저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박순애 혹시 예전에 시장에서 국밥집 하셨죠? 순애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아직도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아세요? 이연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그의 눈동자에는 잔잔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이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울먹이던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교복, 허기진 얼굴,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받던 모습이 생생하게 스쳤습니다. 설마 그 꼬마가? 네, 그때 밥 주셨던 아주머니가 바로 선생님이셨군요. 순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손님을 맞았지만 그중 한 명이 이렇게 자라서 다시 눈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연우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차트를 넘기며 순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상태가 쉽진 않지만 치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잘만 관리하면 분명 회복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현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길을 선택하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이번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문을 나서려던 순간 순애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괜히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이현우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마지막 문장은 순애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현우의 눈빛에는 따뜻한 결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순애의 이름이 적힌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 따뜻한 한 그릇의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밤이 깊어 병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 이현우는 퇴근 대신 자신의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그 안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나에게 밥을 주셨다. 너무 따뜻했다.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초등학생의 서툰 글씨였지만 그날의 냄새와 온기가 글자마다 스며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겨울비가 내리던 시장 골목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고파 쓰레기통 옆에 서 있던 어린 자신에게 순애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던 순간 춥지? 이거 먹고 가. 그녀의 손에서 건네진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한 끼가 그의 인생을 바꿨고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병원 진료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순애의 이름이 표시된 칸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수술팀 회의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환자 수술 제가 맡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동료 의사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현우 위험도가 높습니다. 다른 환자도 많고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직접 합니다.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현우는 혼자 수술 계획서를 펼쳐들었습니다. 혈관 위치, 종양 크기, 예상 출혈량 등을 꼼꼼히 검토하며 붉은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그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처럼 집중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그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순애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빛이 비치는 얼굴에는 여전히 평정이 깃들어 있었지만 피로의 그림자도 함께였습니다. 박순애 어르신, 검사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수술 일정이 정해졌어요.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바쁠 텐데 나 같은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어떤 일이든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순애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나서며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아주머니가 나를 살렸듯 이번엔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한 그릇의 따뜻함이 아직 그의 가슴 속에서 식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온기를 되돌려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창밖에는 미세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공기 속에는 긴장과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고요히 모아져 있었지만 손끝은 조금씩 떨렸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그냥 조금 다녀올게요. 순애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수술실 앞에서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계별로 철저히 확인합시다. 그는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문이 열리며 수술실에 밝은 조명이 켜졌습니다. 순애의 침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환자에 대한 연민이 아닌 오래된 인연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박계의 삑소리가 일정하게 울리며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차분히 절개선을 따라 메스를 움직였습니다. 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집중을 잃지 않으려 이를 꽉 물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수술실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동료 의사가 땀을 닦아주며 지금까지 순조롭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종양 부근의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작은 실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장 한켠에서 자신에게 국밥을 내밀던 순애의 손. 춥지?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그때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눈을 잠시 감았다 뜨며 다시 집중했습니다. 출혈 조심. 클립 잡습니다. 그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고 절제된 호흡 속에서 긴 수술은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수술복은 땀과 긴장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봉합을 마친 순간 현우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실했습니다. 순간 수술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어깨가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만수가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지금 회복 중이에요. 만수는 그대로 벽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주름 사이를 따라 천천히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몇 시간 후 순애는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네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새벽 햇살이 병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하루의 시작처럼 따스했습니다.
늦은 오후 시장 거리가 황금빛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국밥집의 유리창에는 따뜻한 빛이 번졌고 안에서는 사골 끓는 소리가 은은히 울렸습니다. 순애는 손님들을 배웅하고 의자 위의 식기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아직 문 닫기 전이죠?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하얀 셔츠에 가운을 벗은 이현우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순애의 눈에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어머, 선생님. 이렇게 바쁜 분이 여긴 웬일이에요? 퇴근길에 시장 냄새가 나서요. 그냥 들렀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만수가 주방에서 나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선생, 오랜만이요.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요. 그는 주방 쪽으로 돌아가 익숙한 동작으로 냄비를 열었습니다. 순애는 손님 접시를 치우다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이네요. 덕분에 다시 이렇게 서 있어요. 아닙니다. 그땐 제가 도움을 받은 쪽이죠. 이현우는 손사래를 쳤지만 눈가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만수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내왔습니다. 이 집밥이 제일 낫지요? 그는 웃으며 이현우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이현우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에요. 이 냄새요. 어릴 적 그때랑 똑같네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따뜻한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잠시 말이 끊기고 대신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이 끓는 소리만이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이현우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군요. 그땐 그냥 밥 한 그릇 준 것뿐인데 그 한 그릇 덕분에 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젠 제가 보답할 차례라 생각했어요. 만수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도 있군요. 국밥이 사람 목숨을 이어주다니. 세 사람의 웃음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깥에서는 노을빛이 점점 붉게 스며들었고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병원 근처라 멀지도 않아요. 순애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올 때마다 한 그릇씩 먹고 가요. 이번엔 내가 보답할 차례니까요. 그의 눈동자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애는 천천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다시 국을 휘저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참 따뜻해요. 그걸 잊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 말과 함께 냄비 속에서는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은 마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듯 따스하게 가게 안을 감쌌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시장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흰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와 지붕 위와 간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애 국밥집의 굴뚝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애는 두꺼운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국을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느릿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가게 안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눈 오는 날이라 그런가 더 맛있네요. 순애는 웃으며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거 한 그릇 먹어야죠. 그래야 기운이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말끝마다 세월의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벽 쪽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뭔가요? 편지가 걸려 있네요. 벽 한편에는 액자에 담긴 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연우 드림. 순애는 잠시 편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빛이 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수가 손님들에게 따뜻한 숭늉을 내주며 웃었습니다. 저 편지 쓴 분 덕분에 우리 가게가 다시 살아났어요. 손님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국물을 떠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여전히 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연우가 코트를 여민 채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눈이 참 많이 오네요.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마침 잘 오셨어요. 오늘 국물이 유난히 진하답니다. 그녀는 국밥을 내밀며 손끝으로 그릇을 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인사예요.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이연우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국밥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김이 가득 피어올랐고 그 김은 천천히 유리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 사이로 시장의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창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다 보면 참 고마운 인연도 있네요. 그녀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지요. 사람은 사람 덕분에 사는 거니까요. 그날 밤 순애 국밥집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퍼지는 따뜻한 냄새는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 안듯 부드러웠습니다. 그 불빛 아래 국밥 한 그릇의 은혜가 세월을 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그 속에서도 세상은 분명 따뜻했습니다.